야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에 오늘 열렸는데요. 단독 소집에 반발해서 당초 불참할 걸로 알려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회의에 참석했답니다. 하지만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박사님. 네. 네. 국회 상임 운영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 국회 운영위원회는 사실 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임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피감 기관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곳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여당의 대표가 하고 네. 야당의 또 수석이라든지 또 대표가 다 참석해서 협치 정신을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네. 보통 국민들은 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운영위에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추경 등이 전체적으로 좀 논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3개 상임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대표가 상임위 간사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예.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13개 운영위가 다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참석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운영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짜놓은 어떤 각본처럼 준비되어 있던 걸 막 하다가 저희들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고성이 오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네. 49조의 위원장은 49조 2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이 문제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사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간사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네.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박홍근 수석과 이현주 수석이 대상자인데 네. 이 선출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간사들 네 당의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해서 운영위원장이 일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의제를 정해서 네. 소집을 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과정이 없이 열린 것이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네. 금방 퇴장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발언을 좀 하다가요. 네. 시간은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퇴장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는 절대 운영위원장 자리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어떻게 이 일을 앞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표현하시는 거 보면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된다고 하고 예.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출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네. 여당이 예. 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여당으로 하자는 그 관례대로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옳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진다면 네. 책임지는 어떤 모습 속에서 국회에서도 어떤 같이 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운영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내놓겠다. 여당이 하는 것이 관례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장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될 문제가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는데 네. 그거는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관례로 또 지금은 임기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탄핵을 시키지 말든지 하시지 뭐 한다고 그렇죠. 탄핵을 시키셔서. 조국 수석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서로가? 조국 수석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국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네.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관례를 이유로 운영위 불출석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보면 정말 1년 전에는 상임위 관례였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출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사실은 관례로 보면 이전에도 한 2번 정도가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민정수석인 경우에. 예. 근데 민정수석을 왜 출석의 관례로 불출석시키느냐면 예. 관례란 표현이 좋지가 않으니까 청취자분들한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검찰을 대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거나 네. 또는 인사의 문제를 물어볼 경우에 사실은 보안이라든지 비밀을 지킬 사항들도 공개되는 문제점 때문에 관례적으로는 출석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관례는 조금씩 깨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약속이 된다면 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뭐라고 할까요? 검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묻거나 또 예. 외압처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막아진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국면은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예. 인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것이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불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강원식 의원도 상당히 뭐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관례 깨는 차원에서 조국 수석부터 관례를 깨버리시죠. 출석해서 네,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답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대표가 아니라서 이런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좀 못하겠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관례들은 좀 아까 말한 몇 가지 전제 그러니까요. 조건과 문제점들이 좀 검토가 된다면 예. 뭐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강훈식 네.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왜 청취자분도 6874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돈 봉투 회식도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지금 뿌리 받고 있는 이 관례라고 하는 공기관 그리고 정부의 기관 내 또 재벌 기업과의 공기관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개혁을 한다면서 이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곽 박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네. 이 부분에 참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욕스럽습니다만 네. 좀 합리적인 대화가 된다면 네. 그런 논의들도 다 충분히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 한국당이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예. 청와대나 정부는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을 해서 바꾸었습니다만 네. 국회는 아직도 탄핵 이전의 모습으로 네. 여야가 특히 이제 본인들을 지키겠다는 야당의 특히 한국당입니다. 네, 다른 네. 정당은 그래도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논의할 것들도 좀 생기고요. 네. 그런데 한국당 너무 단호하게 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예. 저 계속 여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그러셔야 논의를 되겠죠. 해나갈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오늘 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관한테 보낸 문자 아세요? 네. 오늘은 조국을 공격하는 날이다. 이거 말씀이시죠? 좋게 이제 방송 용어를 쓰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국 조지는 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네. 사실 오프닝 멘트에서 조국 교수하고 안경환 인권위원장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네. 차은택 씨하고 김종덕 그 문체부 장관 사이 사제관계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질문에 답할 게 있으면 답하는 거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에 운영위원회 개최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렇죠. 합리적 대화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아예 목적 의식을 갖고 정치 공세를 하루 열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항의했던 것입니다. 13개 상임위원회라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밖에 열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말로서 위중하다 그래놓고 외교적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눈앞이고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도 내일 눈앞이고 모든 것이 외교와 안보와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계시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열고 그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조국 수석의 문제를 들춰대면 응하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예를 들면 추경의 문제라든지 네. 정부조직법들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면서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제 문제 굉장히 그럼요. 압축적으로 회의를 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회가 뒷받침할 건 뒷받침하고 또 감시할 건 감시한다는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이 예.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조수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 들고요. 예. 여당의 입장은 적어도 그런 입장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우리 강원식 의원님, 네. 지금 인사 문제 말입니다. 네네. 이 검증에 부실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 청와대에서도 밝힌 것처럼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전임 정부의 시스템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또 동시에 전임 정부의 인사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파기시켰고 그다음에 컴퓨터까지 다 그 지워놓은 상태에서 네네. 인사 자료는 제로이고 예. 하지만 시스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 안경환 후보자를 거치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이제 제대로 가동해서 네. 좀 더 엄격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후보자를 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사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과 강호의 고수들을 다 쓸어 모아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수가 집권을 해도 낙하산은 안 되고 진보가 집권을 해도 낙하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그렇습니다. 진보가 먼저 희생을 좀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 국회 정상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저희는 정말 협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응할 생각인데요. 네.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이렇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약간의 공간들을 조금씩 열면서 적어도 협의는 좀 해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네. 한국당 입장에서 모든 것이 보이콧이고 오늘 심지어는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가 있는 예. 상황에서 예. 외교부 장관이 인사하러 왔었는데 네. 한국당은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예. 사실은 합리적인 야당이면 강경화 후보자를 반대했지만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논의, 특히 뭐 사드라든지 주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요구해서 예. 정상회담을 가는 외교부 장관이 예. 이런 문제들은 좀 잘 처리해서 와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고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의지를 갖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의원총회 할 때 좀 전해주세요. 촛불 집회 때 그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어느 분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게 아직 네. 촛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국민을 좀 두려워하시고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에서는 뭐 여야를 떠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피감 기관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곳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여당의 대표가 하고 네. 야당의 또 수석이라든지 또 대표가 다 참석해서 협치 정신을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네. 보통 국민들은 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운영위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뭐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추경 등이 전체적으로 좀 논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3개 상임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운영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짜놓은 어떤 각본처럼 준비되어 있던 걸 막 하다가 저희들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고성이 오간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네. 49조의 위원장은 49조 2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이 문제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사랑 협의를 해야. 야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에 오늘 열렸는데요. 단독 소집에 반발해서 당초 불참할 걸로 알려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회의에 참석했답니다. 하지만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 박사님. 네. 네. 국회 상임 운영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 국회 운영위원회는 사실 뭐 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임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대표가 상임위 간사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예.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13개 운영위가 다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참석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간사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네.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박홍근 수석과 이현주 수석이 대상자인데 네. 이 선출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간사들 네 당의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해서 운영위원장이 일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의제를 정해서 네. 소집을 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과정이 없이 열린 것이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네. 금방